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2 학년도 영종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순열 조합 연습했습니까? 질문 던진 거죠. 사업 퍼뮤테이션이 서로 다른 4개에서 두 개를 선택하여 나라는 가치죠. 4 곱하기 3에서 이제 12 계산해보면 되겠죠. 5 컨비네이션 3 계산하면 5 컨비네이션 2 고치고 5 곱하기 4 나누기 형태니까 10입니다라고 계산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뭐 계산 결과 22 계산하는 순열 조합 학습되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역함수 결과, 역함수에다 3 대입할 때 1입니다. 이때 이제 A값 구하라 할 때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의 관계를 적용하면 되죠. F1은 3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1은 결과가 3입니다. 라는 뜻이니까 A값은 자연스럽게 4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관계,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될 항목, 역시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 2, 3, 4, 5, 6, 6개의 숫자 중 4개의 숫자를 뽑아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듭니다. 4천보다 좀 작아라 이런 얘기요. 4자리 있을 때 이제 그럼 이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이제 1, 2, 3 이런 숫자들이 와야 되는 거죠. 이제 3가지 처리가 되겠고, 이런 숫자가 좀 하나 왔으니까 이런 숫자 뭔가 좀 하나 왔다 이건 빼버리고 나면요, 숫자가 남는 건 이제 5개 남죠. 그 다음 차례에 올 수 있는 거 5가지, 그 다음 4가지, 그 다음 3가지 이렇게 제곱제곱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곳이 뭐 20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9 곱하기해서 계산 결과 180입니다 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문제에 주어진 조건 뭐 4천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앞자리에 이제 어떤 숫자가 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만 좀 신경 쓰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4번입니다. 유리식을 간단히 하면 물어봤습니다. 유리식 정리 방법 물어본가요? 일단 뭐 분모 부분이 깔끔하게 되니까 통분하면 주면 되죠.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형태 x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뭐 곧바로 약분해서 처리도 되는데 모양을 한번 좀 정리하고 해봐야 될까요? 여기 이제 분자의 x를 1분의 x 해주면 이제 더 확실하게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x 플러스 1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간단한 유리식 정리, 이런 부분들은 실수 없이 풀이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일렬로 서서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할 때 2명만 이웃하고 여학생 3명도 이웃하지 않고, 아이고, 남학생 둘을 좀 이렇게 골라서 좀 묶어놔서 둘은 좀 이웃하게 만들면 되죠. 그 다음에 남학생 1명은 이렇게 좀 떨어져야 되겠고, 여학생 또 3명은 또 이웃하지 않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뭐 이웃하지 않는다 하면 뭐 상대방 먼저 다일 뭐 이런 조건이 있는데, 지금은 뭐 남자 둘이 이렇게 덩어리가 되게 되면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남학생 덩어리가 들어갈 틈이 이렇게 좀 이미 위치 관계가 좀 정해져 있는 거죠. 이렇다면 여학생 자리가 셋이 있으니까 여학생 3명을 나열 선택토리를 해주면 되겠고, 남학생 3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묶어놓고 둘이 또 자리 바꾸는 것까지 고려해주면 남학생도 2개의 덩어리가 좀 됐고, 남학생 들어갈 틈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에 나열하면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6 곱하기 이게 3에다가 2에서 6 곱하기 그 다음에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72가지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문제 주어진 상황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어떻게 풀까? 이런 부분들, 뭐 지금 같은 경우 뭐 위치 관계 부분들이, 자리 위치 부분들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정해진 자리에다가 남학생, 여학생을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수,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그림과 같습니다. 이때 이제 ABC에 대해서, 부호들인가요? ABC 부호를 좀 제대로 좀 판단해달라. 뭐 이런 내용 같습니다. 일단은 뭐 유리함수 봤을 때, 일단 유리함수는 뭐 점근선이 가장 키포인트니까 점근선 X 이렇게 처리해주면, 크다 작다인가요? 원래는 이제 1보다 큰데 그냥 0보다 크다 이렇게 써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뭐 1보다 더 큰 값이죠. 점근선 Y는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음수 쪽에 있으니까 0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x-a의 b에다가 x-a 더하기 a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해서 여기 이제 ab 더하기 c 부분들인데 요게 이제 1, 3, 4분면 형태를 그려지니까 이게 양수입니다 라는 것을 또 알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뭐 a 양수이다 맞습니다.
AB 더하기 C 양수이다. 맞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해결됐죠. 그 다음에 좀 더 알아봐야 될 게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y 절편인데 이게 이제 음수가 돼야 되겠고 a 값이 양수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c 값도 양수라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좀 해결됐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B, C, B는 음수고 C는 양수 이렇게 됐으니까 뭐 C 값이 더 큰 거죠. 맞습니다라고 됐습니다. 아이고, 정답은 자동으로 4번인데요. 4번이 좀 잘못됐습니다라고 답해가야 되겠습니다. B 더하기 C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 여기 1, 뭐 함수에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1-a에다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하던 이 결과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0보다 작다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것을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a 값이 양수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근데 a 값이 좀 더 정확하게 여기 1 써져 있는 거야. a 값이 정확하게 1보다 더 큰 값이죠. a 값이 1보다 큰 값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분모 부분들이 이제 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b 더하기 c는 이제 양수가 처리돼야 되는데 음수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내용이 맞죠? 잘못됐습니다라고 답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유리함수는 뭐 이렇게 정근선을 중심으로 어떤 사분면에 그려져 가느냐, 그 다음에 뭐 x 절편, 그 다음에 y 절편, 뭐 이런 부분들, 뭐 특별한 점들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를 판별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무리함수 그래프가 그린 것 같고 1,0을 지날 때 ABC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돼 있죠. 무리함수는 뭐 가장 기본적인 이런 그래프 모양 원점에서부터 그려가야 될 그래프 모양이 평이동 되는 거죠.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런 얘기 내용. 뭐 C 값은 뭐 마이너스 2 부분들은 뭐 금방 정해지겠고요. y로 평이동이니까 x로 평이동이니까 여기 분모 0만 루트 한 0 만드는 값만큼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요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b 값은 3입니다라는 관계식 좀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1,x 특정한 좌표가 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되죠. 루트 a 더하기 b c 값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는 0이니까 그냥 는 2 정도 쓰면 되나요? 그럼 이제 a 플러스 b는 4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대입을 좀 이렇게 처리해주면요 a 값은 4이니까 a 값은 1 그럼 이제 b 값은 3입니다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좀 계산되어 가는 거니까 c 값 마이너스 2 하고 주어진 값들 좀 계산하게 되면 결과는 플러스 2입니다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에서 이렇게 평행이동 x로 마이너스 3만큼 y로 마이너스 2만큼 뭐 이 결과들이 이렇게 값을 찾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요 내용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특정한 점 지나는 점 이런 내용들을 또 이렇게 첨가해 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수 그래프, 유리함수 그래프죠. x축, y축으로 각각 n만큼 평이동한 그래프를 gx라고 했는데 두 함수가 좀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주어진 그래프는 조금 y는 equal x를 이용해서 좀 처리해주면 이게 x, y는 10이니까 4,4가 되는가요? 이렇게 해서 4,4 지나는 이런 유리함수 그래프를 좀 그리고 그러면 반대편 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그래프를 재면 평행이동을 쭉 해서 그려가야 되는데 뭐 조금 이렇게 평행이동한다고 만날 일이 아니죠. 이 그래프 이쪽으로 간다는 건 절대 만나는 일이 아니고요. 만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양 형태로 평행이동했을 때는 이 3, 4분면에 있는 부분들이 점점 더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될 때 드디어 만날 일이 생길 텐데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좌표가 지금 4,4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8만큼 평행이동하면 되죠. 그러니까 x 값이 아니죠. m 값이죠. m 값이 8보다 좀 적게 이동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안 만나겠죠. 반대로 이제 1사분면에 있는 부분들이 음이 방향으로 평이동한다면 마이너스 8만큼 평이동을 만나는 거니까 만나지 않으려면 n값은 마이너스 8부터 8까지 범위입니다. 8보다 작습니다라고 이렇게 범위를 구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뭐 정수 m의 최대값 구해가려면 당연히 7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래프 모양을 좀 살짝 이용하면 되겠고요. 아니면 뭐 식으로도 풀이가 가능한데 아이고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거 좀 시간 걸리지 않겠습니까? x-m 16 이렇게 되어 있고 y로 m 이렇게 이동해서 또 정리해서 풀이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도형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이제 곧바로 이렇게 풀어가는 부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제 접근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fx 그래프와 y는 x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때 주어진 부분들 x 있고 주어진 값으로 이제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일단 뭐 fd를 좀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d 값을 좀 열심히 대입해주면 결과 c가 좀 나오겠고 그 다음에 fd를 한다는 얘기는 또 c를 좀 이렇게 대입을 해주는 거니까 결과는 b입니다라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러니까 x는 b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만나야 되겠고
그다음에 역함수 b니까 b를 좀 대입해서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역함수 이런 부분들 b를 좀 거꾸로 좀 대입해서 결과 c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f 역함수 b는 이꼴 c 이렇게 처리돼가는 내용이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x는 b 부분들하고 x는 c 부분들하고 됐습니까? 그다음에 그래프 그다음에 이제 x축에서 이제 둘러싸여 이런 넓이를 좀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사다리꼴 넓이니까 2분의 1 이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B 값.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음수잖아요. 어이구, A 값. 더하기해서 마이너스를 좀 처리했습니다. 어이구, 음수 부분을.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길이니까요. 큰 부분에서 여기 지금 내가 이렇게 다 되면 이게 안 보이면 안 되죠. 오른쪽 값에서 왼쪽 값을 빼면 되죠. B-C 이런 형태로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보기가 안 좋다면은 안으로 집어넣어서 여기는 B 더하기 A 있고 여기는 뭐 C-B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서 이쁘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럼 이제 바른 답이 뭔가 C-B면 정답 3번 똑같은 거좀 보였죠? 3번을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값들 합성함수 하는 방법, 역함수 처리하는 방법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사다리꼴 넓이 일정 구해가는 부분들 물어봤는데요. 어이구 중간에 이게 지금 y 좌표값이 음수라는 사실들 이런 부분들 조금만 신경 써서 실수 없이 풀이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해되죠? 우리가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뭐 대응에서 나오는 부분들 뭐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에서 정확하게 좀 잘 찾아서 실수 없이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100보다 크고 세 자리 숫자인데 850보다 작아야 되겠죠. 각 자리 숫자 모두 달아야 되겠고 그리고 1자리 숫자가 홀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1자리 숫자가 홀수해서 써가는 건데 아이고 앞에 숫자가 또 9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와 그러면 여기가 1357이 되는 경우하고 이렇게 9가 되는 경우하고 좀 나눠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리자리 숫자 홀수 이렇게 좀 고려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부분들이 1부터 좀 8까지 숫자들 중에서 이 중에서 숫자가 하나가 좀 이렇게 빠져나간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좀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올 수 있는 가지수는 그럼 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요? 일단은 뭐 맨 뒤에 오는 가지수 4가지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는 1부터 7까지 해서 하나 숫자 빠졌으니까 6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오는 가지수 8가지입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48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48 32에다가 190 이렇게 가지수가 되는 거예요.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세 자리인데 왜 네 자리 표시죠? 세 자릿수 구해가는데 이제 1의 자리가 9인 경우에는 이곳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1부터 7까지니까 7까지 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9하고 맨 앞자리에 온 숫자 빠지니까 8까지 해서 56까지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이게 얼마인가요? 그 다음에 8에다가 248까지 이렇게 처리가 되는가요? 됐습니까? 됐고 이제는 이제 맨 앞자리에 이제 8이 오는 경우를 좀 고려해 주면 되겠죠? 8이 오는 경우에 해서 두 자리 좀 생각해 주면 되는데 이곳에 또 우리가 좀 올 수 있는 가지수들을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1357 왜 이거 해준가요? 1357 이런 숫자들 9까지 해야 되나요? 1357 해주면 되겠죠. 1357 이런 부분들이라면 이런 숫자를 좀 빼고 아니죠. 지금 이쪽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850까지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850까지 이렇게 좀 오는 숫자들이니까 이런 숫자를 좀 생각을 해서 그럼 이제 이쪽에 올 수 있는 부분들이 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홀수가 그러니까 13까지 올 수 있겠죠. 13이 올 때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겠군요. 그럼 이때 이제 두 가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홀수 올 수 있는 부분들이 1, 3, 5, 7, 9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숫자 중에 하나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네 가지 해서 8가지를 만들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이쪽에 홀수 생각해주면 이제 이쪽에 짝수인 0, 2, 4 이런 부분이 온다면 뭐 세 가지가 올 수 있겠고 이때는 좀 1, 3, 5, 7, 9 마음대로 다 와도죠. 이렇게 처리 이제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5가지 처리되는가요? 이쪽 이제 8가지 이렇게 처리되겠고 합쳐서 그러면 이제 23가지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되겠습니까? 8가지, 15가지, 23가지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71가지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오호. 만만치 않은데요? 아이쿠 이게 조금만 신경 쓴 부분들이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어이구 이거 실수하기 좀 쉬운 그런 내용이니까 꼼꼼하게 좀 점검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이고 그냥 뭐 세 자릿수 다 하는 게 아니라 850 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조건이 많이 생기는데요. 일단은 뭐 홀수 부분들이 좀 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이곳에 800 보다 좀 작아야 되니까 1 부터 7 까지 부분들을 좀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쪽에 있는 숫자들이 오게 되면 맨 앞자리 부분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가 왔을 때는 이제 이곳에 1 부터 7 까지 숫자들이 이제 마음 자유롭게 올 수 있겠고 되죠. 두 숫자 고려하고 나서 이리저리 고려가는 그런 경우 앞자리가 좀 이제 8인 상태 800 으로 시작할 때 인제 850 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뒤에 또 홀수가 와야 되니까 인제 이 가운데 부분이 홀수 올 때 짝수 올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생각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홀수들 중에서 하나가 빠져나가고 이제 뭐 짝수였으니까 홀수들 자유롭게 올 수 있고 이렇게 좀 각각 주어진 상황들 꼼꼼하게 좀 고려한 거죠.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는 1 부터 700 까지 799 까지 부분들하고 800 부터 850 까지 부분들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건데 그 부분들이 또 이제 이리저리의 홀수가 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져 가는 거니까 꼼꼼하게 좀 잘 처리해 가면서 실수 없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합성함수 부분들이죠. 그럼 합성함수 구해가면 되죠. 뭐 일단 gx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아래로 그려가는 그런 모양이니까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좀 대입을 해가면 되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값들을 좀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을 대입해 주니까 0이 되면서 결과들은 좀 1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면은 4가 돼서 풀이가 좀 되는 거죠. 4가 이제 2로 풀려서 2 또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1에 플러스를 해서 0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요런 범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이차함수 x는 1 이렇게 대칭축해서 그러면 이제 fgx 형태의 값들을 좀 구해갈 수 있는 거죠. 요거 좀 x가 얼마일 때인지를 좀 처리해 가는 게 좋겠습니다. x 값이 마이너스 6일 때 x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처리된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지금 0부터 1까지 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0부터 1까지 이렇게 된 부분들을 이제 fx에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요. 0을 좀 대입을 하게 되면 결과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주어진 함수에서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0 대입할 때 이제 3 되는데 이게 좀 더 큰 값이죠. 3 이렇게. 근데 이게 그래프로 봐서는 이제 x 값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대입했을 때 최종 나온 거겠고, 그럼 x 값이 마이너스 6일 때 이제 1이 나와서 그 1을 좀 대입을 해주면 주어진 식에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에다가 그러면 좀 얼마가 되는 건가요? 2가 되는 거예요. 2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좀 표시하게 되면 마이너스 6,2 부분들이랑 마이너스 2,3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되죠. 여기 사이 부분들 형태의 점들이 좀 나오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mx, nx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뭐 m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m 값이 좀 가장 크더라도 이제 이렇게 간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어이구, 근데 이게 이렇게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음수 절대값이 커져가니까 m의 최소값이 되겠죠. m의 최소값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분들이니까 또 n의 최대값 이런 형태가 여기 지날 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 여기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6,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쪽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 요 값이 이제 m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이곳 좌표는 마이너스 2,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결과물을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두 값의 이제 곱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곱을 하게 되면 또 3이 약분되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결과는 2분의 1입니다라고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합성함수 최대 최소 구해가는 거에 뭐 초점을 맞춰서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형이 되겠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런 함수 g라는 함수 자체를 f에다 좀 대입해서 아예 함수식을 써놓고 그러면 뭐 루트가 좀 제곱되는 그런 모양 형태니까 뭐 차수가 좀 어렵지 않게 나와서 곧바로 또 이렇게 최대 최소 값을 좀 구해갈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때그때 자신 있는 부분으로 풀이를 좀 해가면서 대체해가면 되겠습니다.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y에 대해서 x에서 y, y에서 x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항등함수가 되게 되면 이제 역함수가
G가 역함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이쿠, 그렇지는 않죠. 이거는 뭐, 원소의 개수 분들이 좀 다를 수도 있죠. 이렇게 뭐, 1, 2 돼 있고, 여기는 뭐, 3, 4, 5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뭐, 이 F에 대입하는 이 원소가 뭐, 갔다 오고 이렇게 되게 되면, 뭐, 한강함수가 되겠죠. 근데 이제 5에 대해서 대응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정의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뭐, 좀 잘못된 내용이고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까지 이제 각각 존재한다라고 돼 있다면 이게 이제 1대1이라는 표현이 요새 이제 내재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은 뭐 1대1이라는 존재 조건이 좀 없어서 F에서 G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건 뭐 1대1 대응입니까? 아이고 이건 뭐 당연히 맞습니다라고 답하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F가 1대1 대응이고 알파가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뭐 교집합의 원소 중에서 아이고 역함수 살펴니까 지금 대응이 이렇게 됐을 때 뭐 1은 1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알파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뭐 그다음에 또 둘의 또 교집합에 또 이런 부분들이 알파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주어진 함수 그다음에 역함수 결과조차도 반대로 가는 거 이게 뭐 가는 거에 F라면 반대로 가는 과정이 F 역함수 이런 부분이니까 이것도 맞습니다라고 살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두 집합에 똑같은 원소가 있다 이런 얘기. 그렇다면 뭐 이 문제는 뭐 니은 디귿 이렇게 기억만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예, 각각 먼저 전제 조건으로 1대1이라는 표현이 있었으면 기억도 좀 괜찮을 텐데 1대1 대응입니다라는 이런 조건들이 좀 없으니까 그 전제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문제 설명 부분이 좀 달라져 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챙겨서 학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영정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집합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xx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1대1 대응이고 f는 짝수다. 아유 중요한 조건이 있는 것 같죠. 그 다음 역함수일 때 크기 순서가 조금 있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뭐 필요한 부분 좀 메모해 가면 되죠. 1, 2, 3, 4, 5, 6 1, 2, 3, 4, 5, 6 되는데 2가 짝수가 된다니까 일단 뭐 2가 될 때 하고 아이쿠 그럼 이거 벤 다이그램이 뭐 세 번 좀 나와야 되는가요? 1, 2, 3, 4, 5, 6 1, 2, 3, 4, 5, 6 됐습니까? 2가 이제 4가 되는 경우하고 2가 6이 되는 경우 이렇게 좀 나눠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역함수니까 이제 반대로 가는 과정에서 1, 2, 3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아이쿠 3이 그럼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제일 좀 작아야 되는 거니까 2가 이제 이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3은 1로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1은 이곳에 좀 대응되면 되겠고 나머지 숫자는 또 자유롭게 대응되면 되는 거니까 뭐 이건 뭐 그냥 4팩토리얼 처리해서 이 24가지입니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1 부분하고 4, 5, 6이 가서 대응되는 나열을 좀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1, 2, 3 부분들 대응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이 부분들 전혀 관여가 안 되니까 일단 그냥 5개의 숫자들 중에서 5개의 숫자들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되죠. 골랐다면 그 3개의 숫자가 이제 1, 2, 3에 이렇게 이제 크기 순서로 자동 대응되면 되겠고요. 나머지 숫자 이제 2개가 남았을 때 그 부분 5, 6에 대응되니까 이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1, 2, 3 역시 대응한 부분들은 똑같이 5 커뮤니케이션 3 처리해 주겠고 나머지 2개의 숫자 이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20, 20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되는 거니까 40에다가 64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문제에서 뭐 주어진 조건들 자체가 뭐 1대1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F 짝수 이 부분이 중요하죠. 뭐 이제 딱 이걸 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짝수 대응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역함수 돼 있으면 반대로 이제 뭐 이렇게 Y 집합에 있는 이거 이제 치역의 공역에 해당하는 원소들 중에서 1, 2, 3 부분들 이제 거꾸로 가는 대응을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거니까 조건 자체가 조금 이제 기존에 했던 것보다 이제 반대 과정 형태로 돼 있어서 낯설지만 뭐 이렇게 조진 조건을 그에 대응하는 숫자들만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어진 조건 꼼꼼하게 잘 체킹해서 실수 없이 풀이해야 되겠습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함수가 어이쿠 화려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함수가 저기 뭐 가운데 부분만 유리함수로 좀 다 채워넣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되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프 모양을 뭐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그래프가 아이고 일단은 점선으로 좀 대략 이렇게 표시 좀 해갈까요? 5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가면 1 부분들이 있고
여기 반대로 일부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되는 건가? 1, 4, 4 이런 모양인가요? 위에 좀 이렇게 직선이 있고 또 아래쪽 직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됐습니까? 이 가운데 부분들을 이제 뭐 유리함수로 좀 채워져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이런 형태의 모양들 알겠습니다. B 값의 범위가 1부터 4 범위입니까? 물어봤는데 이거 이게 좀 점근선이 B, B잖아요. X는 B, Y는 B 이 부분들이 점근선인데 B가 중간에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는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X는 B에서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역함수하고 좀 같아지냐, 대칭이냐 이런 얘기인데 이 점근선이 이렇게 삐삐 이렇게 평행이 된다는 얘기는 중간에 뭐 삐삐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그래프가 뭐 위로보다 아래로 이렇게 그려가 되면 이 부분 역시 y 이퀄 x에 대해 대칭인 거겠고 지금 이 직선 부분들도 대칭되겠죠.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중간 부분이 어떻게 연결돼 가느냐 이런 내용인데 뭐 대칭되는 건 지장이 없으니까 D는 맞습니다라고 답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최대값이 2분의 25 이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2분의 25라는 부분들은 이게 지금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됐을 때 이 아랫부분의 삼각형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래프가 만약에 위로 이렇게 볼록인 형태가 좀 된다면 그러려면은 정근선이 좀 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B 값이 좀 큰 정근선을 갖게 돼서 위쪽에 이런 모양 형태로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게 되면 그래프가 아래로 이렇게 그려지고 또 이렇게 위쪽으로 그려지겠죠. 위로 채워지게 되면 이 삼각형 넓이보다도 좀 이제 더 큰 이런 넓이 형태가 되죠.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 내용은 좀 또 잘못된 내용. 이하이다 여기가 좀 잘못되어 있죠. 그렇다면 정답은 1번 니은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위로 블록인 부분들이 좀 불확실하다면 이곳에 뭐 숫자 좀 집어넣으면 될까요? B값이 한좀한 6 정도 할까요? B 값이 한번 6 정도다라고 좀 생각하면 이제 x-6분의 이렇게 처리되겠고 6을 좀 대입해주면 어떻겠습니까? 5 곱하기 2 해서 이제 10 이렇게 처리되고 더하기 6 이렇게 돼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정근사 아이고 5를 할 걸 그랬나요? 더 큰 부분에서 되죠? 이렇게 처리되면 당연히 주어진 식에 2를 좀 뭐 이렇게 대입해서 이런 값들 좀 처리했을 때 뭐 그래프 이런 부분도 이렇게 지나면서 뭐 위로 블록인 모양이 당연히 그려지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모양들이니까 이런 거 조금만 좀 신경 써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어쨌든 뭐 그래프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게 2분의 25라는 사실 자체가 뭐 직선으로 된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어렵지 않게 또 접근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근데 뭐 계산이 좀 맞나요? 6 대표면 5에다가 6 대표면이니까 60 이렇게 된 거 맞았겠죠? 6. 이게 5를 할 걸 그랬나요? 됐습니까? 뭐 대략적인 모양 자체를 좀 살펴서 풀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만나면 좀 더 효율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B 값이 아주 작은 값이 되게 되면 이제 그래프 모양 봤을 때 이 오른쪽 부분 형태가 위로 좀 채워져 가면 이건 좀 안 되잖아요, 그죠? 문제의 뜻을 만들려면 이 아래쪽 부분들이 채워져 가야 설명이 좀 되는 내용이 되니까 이런 거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큰 틀의 OX 처리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도 어쨌든 뭐 함수식들이 두 개가 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 이제 범위를 좀 나눠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으니까요. 직접 그래프 그려가면서 연습장에 메모해가면서 충분히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실수 K에 대해서 무리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두 무리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HK라고 한다. 여기 K가 있군요. 근데 요거는 K에 X-12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뭐 그래프를 그려가는 데는 뭐 지장이 없군요. K 값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다르게 그려가면 되는 내용.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가면 되겠군요. 이것에 대입해서 조사해가면 되겠습니다.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 너무 당황하지 않아도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내용을 좀 이제 좀 살펴서 처리해가면 되는 건데 일단 뭐 평행이동 자체가 x축으로 이만큼 이렇게 되어 있고 y축으로 또 이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가면 되겠고 4사분면 형태로 좀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건데 이곳에다가 좀 얼마를 대입해야 이게 2가 되죠. 4가 되려면은 그러면 6을 대입해야 되나가요? 그러면 4, 6 이렇게 6 대입했을 때 좀 0 되겠고 그 다음에 쭉 그렇게 내려가는 모양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내려가는 건데 지금 나중에 꺾어져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갈 부분들이 이제 꺾어져 올라가서 이런 그래프 외형을 그려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6 이곳에 2 이곳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프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절대값 그래프, fx 그래프 그렸고요. 이때 이제 이 부분들 그래프는 12, 아이고 12, 마이너스 3인데요. 12 대략 12 표시하고 마이너스 아래쪽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래프를 좀 너무 크게 그렸나요? 12, 마이너스 3 여기 좀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h 마이너스 3이지만 k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그래프 이제 그려가야 되는데 이제 측정한 좌표가 좀 중요하겠군요. 됐습니까? 그러면 뭐 k 값이 마이너스 3인데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특히 이제 x에다 2를 대입했을 때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를 대입해주면 루트 30에다가 빼기 3 이렇게 처리되면 27보다 큰 숫자죠. 그렇게 되는 얘기 더 위쪽에 이렇게 지나가겠죠. 되겠습니까? 6도 좀 대입해야 되는데 6을 대입해주면은 어떻게 되죠? 6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에 루트 18 플러스 빼기 3 이렇게 됐으니까 뭐 양수가 됐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뭐 대략 이런 모양들 좀 지나간다라고 해주면 만나는 점 몇 개다, 한 개다라고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h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게 되면 루트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0에 루트 20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되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값은 여기가 이제 25로 풀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이게 30 자체가 25보다 큰 값이니까 5 마이너스 3인데 2보다 큰 값이었죠. 이게 2보다 큰 값이었는데 지금 2보다 작은 값이니까 사이가 되겠고 6일 때 또 문제가 없겠죠. 6을 해주면은 12 그러니까 양수가 되가는 거니까 이번에는 또 이렇게 아랫부분을 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여기 좀 두 개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돼 있고 h 값이 양수가 되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그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 별 거 없이 한 개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전체 개수는 4개입니다라고 답해가는 내용. 뭐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가지고 교점 개수를 좀 넣어라는 거니까 주어진 그래프 이제 절대값 돼 있는 부분들 당황하지 않고 그려갈 수 있느냐 이런 내용 좀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좀 특정한 점 지나가는 부분들 시작하는 점을 이제 잘 표시하게 하면 그 다음에 k 값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애초에 그려져 있는 fx의 이제 특정 점을 이용해서 이게 무작정 이제 개수가 두 개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 참고해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시작합니다. fx와 그 역함수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납니다. 세 교점의 좌표를 크기 순서대로 알파, 베타, 감마 줬을 때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y는 이꼴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x는 이꼴 마이너스 2y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겠고 지난해 점을 이용해서 그냥 대충 처리할 걸 그랬나요? 2y는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이걸 이용해서 그려면 되겠고요. y는 이꼴 또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데 역함수를 구하면 되죠. 뭐 2y 마이너스 4에 루트를 씌우면 이제 마이너스 x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엔 또 y는 하고 정리해주면 나중에 또 2분의 1또 나누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2분의 1에 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십시오. 절편을 좀 표시해달라. 알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가면 y절편이 x축, y축 잡고 y절편은 2 중요한 부분이죠. x절편은 4, 2 해서 직선 쭉 그려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이 x값이 항상 0보다 좀 작아야 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위쪽에 이렇게 그래프를 좀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수식은 이렇게 좀 나와 있죠. 되겠습니까? 역함수 그려가는 내용. 베타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어이구 이거는 뭐 원래 함수 그래프고 역함수 그래프 만나는 교점을 좀 이용해서 좀 생각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프를 좀 다시 그려보게 되면 여기 2에 4 해서 직선 이렇게 쭉 그려가게 되는데 원래 그래프는 반대로 2,4에서 직선을 좀 그려가면 되죠. 직선을 좀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가요? 2, 4, 2, 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역함수, 뭐 이렇게 무리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서 교점을 가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뭐 알파, 베타를 좀 구하라 그러는데 이건 뭐 y는 이꼴 x 이걸 좀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괜히 좀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x하고 맨 처음에 주어진 함수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런 거 좀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좀 3x는 이꼴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베타 값은 3분의 4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알파 플러스 감마 이게 좀 어려운데 이쪽 좌표가 이제 얘가 좀 알파 이쪽 좌표가 뭐 감마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뭐 알파라는 좌표를 보게 되면 알파 컴마 함수식이니까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 이렇게 쳐야 되는데
요거를 좀 y 이퀄 x 대칭 이런 걸 좀 이제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니까 예 좀 이제 이게 감마 이제 f 감마 뭐 이런 형태의 좀 함수라고 했을 때 여기서 관계식 자체가 이곳에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4 이게 좀 대칭해 주면 이 부분들이 감마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요걸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되면 이제 4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요 대칭해서 감마 f 감마 이렇게 되는데 뭐 뒤에 함수식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관계만 좀 이해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이 부분들이 감마다. 됐습니까? 역함수 관계라는 부분들만 철저하게 좀 잘 이용하면 뭐 그리 어렵지 않게 또 접근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 역함수의 기본 성질들 학습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어느 대학교의 수리 논술을 진행해서 20점 만점 5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배점들이 좀 주어져 있고요. 어느 한 점을 이유 중 어느 한 점 점수를 봤는데 채점 결과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문항 만점을 받고 합격하는 경우 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면 5문항 중에서 일단 세 문항 골라서 20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미 60점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두 문항에서 20 이상이면 되죠. 점수 합이 이제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좀 조사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쪽 이제 15점 받으면 되겠죠. 한 문항 15점에 5점, 15점에 10점, 15점에 15점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10점 받으면은 또 10점, 15점도 있겠고, 그다음에 5점 받으면 15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가지수가 6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6입니다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뭐 60까지 계산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문제는 두 문항 20점 받고 합격하는 경우를 구하라 이런 얘기면 역시 5문항 중에서 두 문항을 골라서 요 문항 수는 이제 20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40점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 문항의 합이 또 이제 40보다 좀 커야 되는데 그럼 뭐 15점 개수를 좀 많이 해주면 되나요? 15, 15, 15 이렇게 치면 아이고 이거 45밖에 안 되네요. 그럼 이제 한 문항이 10점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럼 30에 40 되는 거니까 10점 받을 때 10점 받을 때 15, 15 이렇게 좀 채워져 가는 거니까 10점, 10점, 10점. 세 가지에다가 전체 네 가지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전체는 뭐 40까지 이렇게 구해 가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다음은 뭔가요? 아이고 합격하는 모든 경위수를 다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뭐 전부 20점 받는 경우가 있겠죠. 둘, 셋, 넷, 5가지 이렇게 된 거. 이건 뭐 한 가지가 되겠고 20점이 4개인 경우가 있겠죠. 20, 20, 20, 20 이렇게 되면 이미 80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0, 5, 10, 15 이거 네 가지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5 콤비네이션 4에서 골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네 가지 이렇게 처리 되는 거니까 이건 뭐 40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고, 어유, 아이고, 아니.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5 곱하기 4, 20가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세 가지, 두 가지는 했으니까 20 이렇게 하나 맞는 경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60을 받아야 되니까 아이고 이거 15점을 전부 다 받아야 되겠는데요. 15, 15 이렇게. 그러면 5개의 문항 중에서 한 문항 이렇게 고르면 되겠고 한 가지 이렇게 쳐야 되니까 5가지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까 답이 이제 1번, 2번 답이 60가지, 40가지가 있었죠. 이곳에다가 그 다음에는 지금 계산한 결과에 한 가지, 20가지, 5가지 이렇게 했으니까 26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좀 합쳐지게 되면 전체 126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뭐 풀이법이 좀 나온 거죠. 세 문항 중에서 20점 만점 받은 경우가 이제 5문항 중에서 세 문항이다. 그 문항을 고르고 나머지 문항들을 이렇게 이게 또 문항이 있으니까 또 이게 순차적으로 지금 점수를 차곡차곡 규칙적으로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한쪽 15점, 한쪽 10점, 5점 이렇게 두고 이제 규칙적으로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뭐 풀이 절차에서 빠뜨리지만 않으면 큰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5개일 때 조사 안 됐고 4개일 때 조사 안 됐고 1개일 때 조사 안 됐고 그 다음에는 뭐 15점짜리 뭐 5개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멈추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꼼꼼하게 주어진 조건들 챙겨서 계산한다. 이런 뭐 절차적인 요소 부분들만 좀 고려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8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영정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수 인상수 K에 대해서 유리함수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직선 L이 fx하고 만나는 점, gx하고 만나는 점 각각 a, b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말고 또 유리함수가 하나 좀 더 있는데요. 여기에 좀 P가 또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라고 풀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좀 2배가 되고 P된 OP는 좀 미리 아는 거 아닙니까? y는 꼴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루트 2 되는 부분들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P점 좌표는 그러니까 y는 꼴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점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1이거나 아니면은 1, 마이너스 이렇게 P점 좌표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은 뭐 k 값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y는 이꼴 mx니까 mx하고 x분의 1하고 만나는 점 처리해주면 x제곱은 m분의 1 이렇게 처리돼서 루트 m분의 1, 루트 m 이런 점 일단 일사분면에 있는 부분 구하면 되겠죠. mx는 이꼴 x분의 k 해서 x제곱은 이꼴 m분의 k 이렇게 처리해주면 좌표 자체가 뭐 k가 공통인 거죠. 그렇게 처리하면 k에 루트 k 처리해주면 뭐 루트 m분의 1, 루트 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점 좌표, B점 좌표를 좀 표시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제 OA의 길이라는 부분들은 m분의 1 더하기 m 이렇게 처리되는데 OB 길이를 구하게 되면 뭐 루트 k 이렇게 처리돼서 m분의 1 더하기 m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루트 k가 2 돼서 k 값은 4입니다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뭐 K값 구했고요. N값이 1일 때 감사합니다. N값이 1이면 뭐 Y 이꼴 X 이런 형태가 여기서 만나는 점이니까 뭐 좌표 자체를 우리가 명확하게 다 아는 거죠. 이렇게 좌표가 1,1 부분을 Y 이꼴 X점 이용해서 써놓을까요? 이렇게 1,1 되는 부분들, 2,2 되는 부분들 A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여기는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좌표들 좀 다 아는 상태죠. P점 좌표도 뭐 이건 뭐 이게 좀 수직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점이니까 이때 이제 뭐 넓이들이 될 수 있는 거 모두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이런 점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의 밑변기 높이 1 이렇게 처리해서 1입니다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이때 이제 이런 점을 선택을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2분의 1에 이렇게 엇갈리는 형태로 1,1에다가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하게 되면 이제 밑변 길이가 3루트가 되겠군요. 이때는 이제 여기 좀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이때는 이제 수직이 되죠. 수직이 되게 되면 이제 루트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게 좀 약분되게 되면 넓이가 3입니다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넓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냥 뭐두 종류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세 번째는 세 점이 각각 서로 다른 사분면에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렇게 넓이가 좀 3이 된다. 이때 순서상 개수를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좌표 자체가 한쪽을 뭐 m 루트 m이었죠. 루트 m 그럼 분의 1 루트 m 이렇게 처리된 거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다른 사분면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m분의 2하고 마이너스 2 루트 m 이런 형태가 이제 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B 길이를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3배의 루트 m분의 1 더하기 m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y는 이퀄 mx 이 직선하고 1, 마이너스 1을 해야 되나요? 마이너스 1, 1을 해야 되나요? 좌표를 좀 해보면 되죠. 일단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서 높이를 써야 되는 거니까 m제곱 플러스 1의 루트 처리해주면 되겠고 대입을 해주면 m 마이너스에 플러스 1 되죠. 마이너스 이거 똑같군요. 이렇게 처리되는군요. 뭐 그렇다면 이제 삼각형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에다가 그러면 요거를 좀 센스 있게 써야 되는데요. 3배에다가 루트 m분의 m제곱 플러스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m 플러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게 좀 약분의 서가지죠. 3이면 또 3도 소거되는 거니까 그러면 m 플러스 1의 절대값은 이꼴 2 루트 m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뭐 제곱해서 계산하면 되는군요. 4m 제곱에 이항시켜서 m 3m 제곱 처리되면 되겠고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이꼴 제로 처리되니까 1, 3에 1대 이렇게 마이너스 해주면 되죠. 그러면 n값이 1이라는 사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맨 처음에 이제 기울기가 좀 양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기울기 양 제가 슬쩍 보고 지나간 것 같은데 맞나요? 양 부분 되죠? 자, 그렇다면 뭐 좌표 자체가 좀 다 주어져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2번에서 넓이가 좀 3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 관여가 된 거군요. 됐습니까? 뭐 그렇다면 이제 P점 좌표가 될 수 있는 것은 또 두 가지가 되겠고 P점이 될 수 있는 거 AB 순서상도 좌표 자체가 뭐 AB
좌표 자체가 뭐 또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네 종류입니다라고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두 종류라는 부분들은 이곳에서 이렇게 1,1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짝을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3일 이해되셨습니까?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문자도 좀 관여되고 문장도 좀 길어서 뭐 이것저것 질문하는 바가 있어서 좀 약간 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평상시에 좀 연습해서 실력이 좀 쌓아진다면 또 별 문제도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학습해 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였으니까 설명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학습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항들이 몇몇 보이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양정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